특히 이 시기에 필수적인 영양소가 있거든요. 비타민 B12. 알츠하이머성 치매 환자군에서 비타민 B12 부족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빈혈이라든지 신경계 장애, 기억력 감퇴되고 인지기능 저하. 뇌 활동량이 많은 청소년, 그리고 수험생. 우리 큰아들 수험생이네요. 비타민 B12 섭취에도 신경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영양학 박사, 비타민 교수로 불리는 전영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가정의학과 교수 유병욱입니다. 제가 비타민을 너무 좋아해가지고요. 나이보다 젊어 보인다고 하거든요. 교수님 그렇죠? 네, 확실히 저보다 나이가 젊어 보이세요. 제가 누나거든요. 제가 동생이에요. 근데 교수님, 이상하게 환절기가 되면 왜 이렇게 피곤하고 나른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봄이 오면 춘곤증이야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고요. 좀 날이 더워져서 또 여름이 오려고 하면 이건 이제 계절 피로 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그 대표적인 증상이 피곤함, 에너지 저하, 그뿐만이 아니라 내 기분까지 다운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질병이 아니야, 별거 아니야, 뭐 이쯤이야 라고 하는데요. 계절이 바뀌고 이제 저절로 다 나아질 거야 라고 생각을 하면은 정말 건강에 위험하고 그것은 자신을 위한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아시죠? 봄이 되면요,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동물들이 체내 호르몬의 변화가 생겨요. 그러면서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기 위해서 에너지를 끌어쓰고 호르몬의 교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느끼는 게 뭐 에너지가 저하된다든지 기분이 떨어진다든지. 너무 힘들어요. 근데 도대체 피로가 왜 생기냐 이런 말씀하시면 이걸 의학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니까 이런 설명이 되지 않는 피로감, 예를 들어서 뭐 갑상기 기능 저하증이 있거나 특정한 질환이 있는 게 아닌데 계절이 변하면서 2주 이상 피로감을 호소해서 일상생활이 어렵다.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춘곤증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만성 피로증후군 같은 경우는 설명되지 않는 피로감이 6주 이상 지속될 때 우리가 의학적으로 정의하는데, 이것들을 생각해 보면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냥 피곤하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두통, 집중력 저하, 이걸로 인해서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만성 피로증후군도 그렇고 춘곤증. 그냥 질환과 같지만 일상생활에 부담도 주고 특정한 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는 그런 열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의사 선생님들 처방 중에서요, 정말 어려운 것이 뭔지 아세요? 적절한 관리를 잘해라 라고 죄송합니다. 하잖아요. 옛날 저도 생각하면서 말하다 보면은 운동 열심히 도대체 하시고요. 뭐야? 식사 잘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생각해 보면 내가 무슨 얘기를 한 거지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래서 왜 잘 먹고 푹 쉬고 뭐 꾸준히 운동해라고 하는데, 정말 쉬고 뭐 운동하는 거는 그래 그냥 일단 한번 해보자, 노력해보자 그러면 되는데, 음식은 도대체 무엇을 얼마나 어떻게 먹어야 되는 거야 정말 모르겠다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리고 무조건 내가 많이 먹는다고 해서 그것이 내 몸에 좋은 영양소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어려워요. 근데 우리 몸을 유지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정말 필수적인 영양소가 있거든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거죠, 바로. 비타민입니다. 맞아요. 네. 네, 영어로 우리가 바이타민 이렇게 부르잖아요. 네, 라틴어로 생명을 의미하는 바이타, 화합물을 뜻하는 아민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예요. 근데 중국어로는 유생소라고 불리는데 생명을 유지하는 구성분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제 비타민이 이제 13개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이 시기에 주목할 포인트가 있어요. 바로 비타민 B12. 동의. 네, 비타민 B12는 피로회복 비타민, 또 활력 비타민이라는 별명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단백질이나 지방이나 이런 영양소들을 먹으면 에너지를 내야 되는데 이 비타민 B12가 없으면 역할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대로 에너지를 만들고 그 메인 영양소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B12를 우리가 코발라민이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코발라민. 네, 코발라민이라고 불리는 비타민 B12가 우리 몸에서 중요한 이유, 혈액을 만들 때, 또 DNA가 합성될 때 정말 중요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세포가 분열할 때요, 이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세포 분열이 잘 되질 않아요. 그런데 이 비타민 B12가 몇 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죠. 그렇죠. 대부분의 비타민이 그렇듯이 정말로 꼭 필요하지만 안타깝게도 스스로 생성되지가 않습니다. 반드시 외부에서부터 비타민을 섭취해야 되는데요. 그거 아세요? 우리 인간뿐만 아니라 영장류인 침팬지도 대부분의 비타민을 스스로 만들지 못해요. 그런데 유일하게 스스로 체내 합성하는 게 비타민 B군입니다. 비타민 B군 중에서도 비타민 B12는 침팬지 외에 곰팡이에서도 자신을 위해서 스스로 합성합니다. 그런데 이 호모사피엔스
발전된 영장류인 우리 인간은 반드시 외부로부터 섭취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합성이 되지 않으니까요. 그렇죠. 꼭 먹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근데 이 비타민 B12의 두 번째 특징은 이제 비타민 B군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대부분은 수용성이기 때문에 체내에서 저장이 되지 않고 과잉으로 섭취했을 때 소변으로 배출이 돼요. 근데 비타민 B12는 간에 저장이 되는 거예요. 다른 비타민 B군들은 적정량을 매일매일 먹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비타민 B12는 그래도 간에 저장되어주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체내에 좀 남아서 우리가 많이 먹으면 유지가 되면서 도움을 주는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이 비타민 B12이기 때문에 그래도 간에 좀 저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인체가 나를 위해서 진화된 게 아닐까. 비타민 B12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제 가족에 아주 흥미로운 얘기가 있어요. 제 이메일의 아이디가 사이아민이에요. 비타민 B1.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 저희 아내한테 선물해 줄 건 없고 아이디를 선물했습니다. 뭐를요? 리보플란. 똑같이 비타민 에너지 B2. 대사. 네. 그래서 비타민 B1과 비타민 B2가 결혼해서 첫째 아들은 비타민 B6, 피리독신. 그다음에 둘째 아들은 비타민 B9, 폴르산이고요. 저랑 40살 차이 나는 막내딸이 바로 B12 코발람입니다. 그 비타민 B12에 정말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이 비타민 B12는 동물성 식품에 집중적으로 함유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비타민들은 골고루 함유되어 있는데 비타민 B12는 식물성에는 거의 많이 함유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많이 들어있는 식품들이 왜 우리가 알고 있는 소고기, 돼지고기, 뭐 양고기, 또 연어, 참치, 고등어, 우유, 요거트, 치즈 이런 거 달걀. 그러면 누가 가장 비타민 B12가 부족할까요? 베지테리언. 그렇죠. 그렇죠. 채식주의 하신 분들. 채식주의자는 채식만 먹고 동물성을 안 먹잖아요. 그럼 채식 위주의 식습관을 하면서 나는 건강을 챙겨라고 하는데 그분들한테 비타민 B12 결핍 증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타민 B12의 결핍이 채식의 아킬레스건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근데 사실은 비타민 B12가 우리 몸에 여러 가지 신호를 보내는 게 있어요. 배고프면 우리 꼬르륵꼬르륵 하는 것처럼 비타민 B12가 부족하다? 대표적인 증상이 빈혈입니다. 그중에서도 이런 악성 빈혈 같은 경우는 골수에서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등 다양한 혈구들이 만들어질 때는 세포 분열이 잘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근데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은 껍질만큼 거대 적혈구가 생깁니다. 메가블라스틱 아네미아라고 불리는데 껍데기만 크고 실제로는 산소도 잘 못 나르고 영양분도 잘 못 나르는 그런 거대 저강우성 빈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산소 공급도 안 되고 영양분도 제대로 안 되고 무기력하죠, 필요하죠. 또 이 적혈구가 쉽게 깨져요. 쉽게 깨져서 빌리루빈 수치가 올라가면서 실제로 몸의 피로도 올라가고 고빌리루빈 혈증 등이 뇌나 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넘길 것은 아닙니다. 네, 우리 몸에 이 비타민 B12가 부족해지게 되면은 또 신경장애 증상들이 나타나요. 입안이 헐어서 내가 막 너무 힘들어. 가끔 손바닥, 발바닥이 막 쑤시기도 하는데 어떤 때는 또 감각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누굴 만나면 너 안색이 왜 이렇게 창백하냐 그렇게 물어보기도 하고 피부에도 막 이렇게 손톱, 발톱에다 각질도 생기고요. 발진 같은 것도 나타나는데 또 이런 것들이 왜 큰 병은 사실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삶의 질을 이제 점점 떨어뜨리는 결핍 증상들이 지속적으로 계속되고 이게 악화되면은 시력 저하, 집중력 떨어지고요. 기억력 감퇴되고 그러면서 인지기능 저하까지 큰 문제가 올 수 있습니다. 인지기능 저하 말씀하시니까 나중에 혹시 이 병이 나한테 오면 우리 가족들한테 큰 짐이 될까 봐 걱정되는 병이 있습니다. 치매. 맞습니다. 알츠하이머성 치매 환자군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 공통적으로 비타민 B12 부족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 비타민 B12가 기억력하고 신경세포에 긍정적인 역할을 주는 걸로 현재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비타민 B12가 알츠하이머 치료에 도움이 된다는 그런 학술적인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만은 확실한 거는 비타민 B12가 신경 정달 물질, 신경세포, 세포 분열에 도움을 주는 그런 기전이 밝혀진 만큼 알츠하이머 증상 완화에도 긍정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추론하에서 꾸준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타민 B12가 심장과 뇌 혈관계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니까 심근경색 그 뇌졸중 환자들의 경우에 공통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호모시스테인 성분의 수치가 높은 거예요. 그런데 비타민 B12는 이 호모시스테인의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이 호모시스테인이 뭐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사실 아미노산의 하나인데 불량 아미노산이에요. 그리고 염증인자예요. 그러니까 혈관에서 혈류가 잘 흘러야 되는데 혈액의 흐름을 방해를 해줘요. 그럼 뇌로 가는 혈액을 잘 못 흐르게 하니까 뇌경색, 뇌출혈로 왜 아프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그리고 또 심장으로 가는 그 혈류의 흐름을 막아서 심근경색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심근경색, 뇌졸중 환자 치료에 이 비타민 B12가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꾸준히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실제로 이 비타민 B12 결핍증은 심혈관계 질환,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 결핍과 관련된 건강 문제들이 밝혀지고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도 주목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기억력 그리고 집중력에 미치는 영향이죠. 왜냐하면 이 비타민 B12는 이런 신경계의 건강을 유지시켜주는 아주 중요한 성분이잖아요. 따라서 이런 비타민 B12가 꾸준히 섭취가 된다고 하면은 집중력이라든지 기억력, 침착성을 개선하는데 어느 정도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연구의 결과에 따라서 보면 비타민 B12가 낮은 그런 집단에서는 기억력 중에서 학습 능력과 인지 수행 능력이 저하질 수 있다는 연구가 있는 만큼 뇌 활동량이 많은 청소년 그리고 수험생 우리 큰아들 수험생이네요. 비타민 B12 섭취에도 신경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집중력, 기억력 등 그 두뇌 기능에 비타민 B12가 정말 영향을 많이 미치니까 두뇌 기능이 완전히 그 형성되기 전, 그러니까 12세 전에 어린이들하고 영유아들은 비타민 B12가 부족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신경 써서 꼭 챙겨야 되는 거겠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 중앙대 병원 김범준 교수가 유럽 피부과학회지에 그 발표를 했는데요. 비타민 B12는 어린이들의 그 아토피 피부염 치료에 효과가 있다라고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피부에도 좋고 두뇌 건강에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제 요즘 어린이들이 사실 바쁘잖아요. 그러니까 식사도 약간 불규칙하죠. 맞아요. 또 편식하는 아이들이 많죠. 그러니까 음식을 통해서 이 비타민 B12를 완전히 섭취하기는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충제로 또 채워주는 게 필요한데 아이들한테 약의 형태로 주니까 나 약 안 먹기 싫어 막 그러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섭취하기 좀 좋도록 분위 형태의 비타민 B12도 있어서 그런 보충제를 또 활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 예전에는 몰랐는데 오후에 진료를 하다 보면 그렇게 피곤해요. 많은 직장인분들이 업무 관리 이런 것 때문에 피곤할 때도 비타민 B12가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그 오후가 되면은 사실 혈류 흐름도 되게 나빠지고 에너지 대사도 어쨌든 축적되었던 것들이 쓰이게 되니까 직장인들이 오후가 되면서 피곤해, 나 일하기가 너무 힘들어, 일의 효율이 떨어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다. 그런데 비타민 B12가 충분하게 있으면은 사실 혈액 순환을 좋게 해주거든요. 그럼 두뇌로 가는 혈류 흐름을 좋게 해주니까 내 인지력 그리고 집중력 이런 거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에너지 대사에도 좀 관여를 해줄 수 있으니까 점심에 동물성 식품 먹고 또는 뭐 보충제 먹고 그러고 나면은 일에 좀 효율이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활력 비타민이기 때문에 사실 기운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부장님들 보고 계시죠? 네, 점심 직장인들. 식사 후에 비타민 B12를 직원분들에게 하나씩 투척하시는 걸로. 비타민 B12 주로 동물성 식품에 많이 들어있다고 교수님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는 나는 비건, 채식주의가 좋아. 또 여름만 되고 하면은 막 다이어트 한다고 해서 잘 안 드시는 분들 이렇게 식단을 과도하게 조절한다. 그런 경우에는 정말 주의가 필요하죠. 이 채소 위주의 식단만 계속하다 보면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비타민 B12 부족으로 빈혈이라든지 신경계 장애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따라서 채식주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실천하시는 분들이나 장기간 다이어트로 건강을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은 대부분 다 채식 위주의 다이어트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럴 때는 저는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비타민 B12를 챙기시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주식이 뭐예요? 밥하고 김치. 그러니까 식물성의 그 기본 식단을 우리가 이제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비타민 B12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육류 섭취를 좀 줄여서 건강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요. 이렇게 제한된 식단을 계속하게 되면은 결국 우리 몸의 면역 기능, 에너지 대사 이런 거에 관여하는 비타민 B12가 부족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각종 질환이 유발
유발될 수 있고 특히 또 자가 면역 질환 정말 무서운데요. 그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건강을 위해서 내가 채소 위주의 식단을 했어 라고 하는데 오히려 병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채소의 덫 그리고 채소의 아킬레스건으로 비타민 B12의 결핍을 뽑고 있어요. 사실 주변에 비타민 B12를 결핍하면은 대한민국 중년 남성 술을 즐기는 술에 좀 관용적이잖아요, 대한민국. 그러다 보니까 비타민 B12에 결핍되는 사람, 그렇죠?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 선생님. 왜냐하면 지속적으로 알코올을 섭취하게 되면은 소장에서의 비타민 B12의 흡수를 방해합니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알코올 그 자체가요, 체내에서 이미 기존에 있던 비타민 B12를 활용하는 것을 저해시킬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기존에 있던 비타민 B12도 활용이 안 되고 또 흡수가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체내 비타민 B12 부족 현상이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비타민 B12가 이제 부족하면 우리 신경섬유의 그 피막인 미엘린이 손상이 되면서 정신적인 두뇌 건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울증도 생기고 또 신경 과민, 막 잦은 신경 과민 현상이 나타나고 거기에 또 식욕 저하까지 이제 대표적인 증상인데요. 보통 우리가 갱년기가 되면 나 이유 없이 화나, 막 우울해라고 하시잖아요. 그런 분들한테 비타민 B12가 정말 필요하고요. 여보 갖다 줄게. 그러셔야 돼요. 네. 그리고 이제 월경 중이거나 또 월경 전 여성이라면 활력제 역할을 할 수 있으니까 비타민 B12 섭취를 권장합니다. 그런데 이 비타민 B12가 특정한 의약품을 복용 중인 경우, 특정 질환에서 또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대장에서의 흡수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 크론병, 갑상선 기능 저하증,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간 또는 위 수술받는 분들이 많아요. 이런 분들이 있고 위의 산도를 조정해주는 프로토팜프 이니비터, PPI 제제의 약물들이 있는데 이 PPI 계열을 장기간 복용하고 있다. 당뇨약 중에 메폴민 등을 기본적으로 장기 복용하는 경우라고 하면은 비타민 B12가 부족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선제적으로 의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당뇨이신 분들이나 위가 안 좋으신 분들도 보충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렇죠. 또 이 비타민 B12가 이제 부족하면 호모시스테인, 아까 염증인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호모시스테인 양이 많아지면서 동맥경화 또 뭐 심근경색 이런 심혈관 질환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왜 두뇌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 치매 유발자라는 별명이 있는 이 호모시스테인이 뇌 혈관에도 악영향을 미치는 독성 아미노산이거든요. 그런데 비타민 B12가 이제 충분하게 있으면 이 불량 성분, 그러니까 호모시스테인을 그 단백질을 만드는 필수 아미노산 메티오닌으로 변환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메티오닌은 필요한 필수 아미노산이거든요. 그러니까 비타민 B12는 질병 유발을 막아주는 그러니까 강력한 항산화제의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는 거겠죠. 그런데 저도 나이가 먹어가면서 느끼는 거고 많은 분들이 느끼실 텐데 이게 먹어도 사실 먹은 것처럼 흡수가 안 되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고령자의 경우에는 비타민을 이제 흡수하는 체내 조건 그리고 수용의 능력이 떨어져요. 그래서 비타민 B12를 내가 많이 먹었는데 결핍될 가능성도 높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연구 결과가 있는데 50세가 넘으면 비타민 B12를 흡수하는 데 필요한 위산 분비가 줄어들어가지고 건강한 좀 젊은 성인들과 비교했을 때 흡수율이 20% 이상 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이만큼 먹었는데 사실 이만큼밖에 안 먹은 결과니까 비타민 B12 섭취량을 늘릴 필요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이 비타민 B12, 심혈관계 질환, 알츠하이머 같은 이런 정신건강 질환, 우울증,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이런 염증 반응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암, 각종 질환하고 연관이 많은 만큼 비타민 B12는 정말 필수적으로 보충해야 되는 영양소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비타민 B12, 음식으로만 채우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저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비타민 B12는 딱 정해져 있는 양이 있는 건 아니에요. 과다 복용으로 인한 이 부작용 사례도 보고된 바가 없거든요. 그리고 비타민 B12는 이 수용성이기 때문에 섭취하고 우리 몸에서 일부 저장되고 사용한 그만큼은 다 배출되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비타민 B12는 사실 전체 연령층의 그 섭취를 권장하고 있어요. 근데 보통 이제 한국영양학회에서 우리가 영양소 섭취 기준 그래서 권장량을 얘기하는데 그 권장량이라는 것은 그만큼을 안 먹었을 때 정말 결핍 증상이 일어난다, 병이 생긴다라고 하는 최소의 양이거든요. 그래서 권장량보다 충분한 양을 먹어야 되는데요. 비타민 B12의 이제 체내 흡수 과정이 사실 좀 복잡해서 정상적인 위 기능을 가진 성인들도 그 흡수율은 내가
먹은 양의 50%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음식을 먹으면서 그래, 나 비타민 B12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챙겨 먹어야 돼. 얼만큼 들어있지? 그리고서 막 섭취량을 또는 함유량을 따질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번거롭다던가 또는 일반적인 우리가 약의 형태로 먹는 것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네. 하신다면은 먹기 편하게 구미 형태의 비타민 B12 보충제도 있거든요. 그래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어요. 아이들도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근데 요즘 같은 이제 환절기에 사실 수용성 비타민의 필요량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근데 음식으로 이제 보충이 잘 안 되는 경우에는 질병이 유발되고 또 노화도 촉진되고 또 건강에도 해를 끼칠 수 있으니까 보충제를 통해서라도 꼭 그 비타민 B12를 섭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면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이 높아졌잖아요. 굉장히 다양한 보충제들이 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비타민 B12가 여러 가지 질환에 대한 예방, 그 더 나아가서는 치료에 대한 연구도 진행됐다고 얘기를 나눠서 정말 저한테도 공부가 많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비군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우리 막둥이 사랑아 비타민 코발람이 이렇게 중요하단다. 저도 이제 비타민의 중요성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고는 있었는데 이게 이제 현대로 가면서 비타민 B12의 중요성이 정말 커진 것 같아요. 에너지 대사라든가 심혈관계 질환 예방 또 두뇌 기능을 지키는 비타민 B12를 지키는 것이 내가 건강하게 안 아프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말 저도 공부가 많이 됐습니다. 저도 감사합니다.